마이크 다시 해서 재촬영하는 겁니다. 이 기사는요, 이코노믹슈 기사에서 발췌를 했고요. 2020년 6월 15일 날 기사를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브레인 홀딩스 올해 최고의 실적 경신을 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솔브레인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이투자 증권에서 제가 요 리포트를 다운받았고 여러분들도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가 96,000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요, 하반기 반도체 재료 부분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LDG 광저우 2기 양산이 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향 평판 아몰레드 출하가 회복되면서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재료 부분 재고가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고객들은 LCD 캐파 축소와 가동률 하락으로 시가격과 유기재료 매출 감속이 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몰레드 가동률 하락으로 방막 유리와 유리기판 절단 공정 매출도 함께 감소를 하였다 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위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목표가를 11만원까지 상향을 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도 있어요. 요거 보고 전 좀 전율을 느꼈어요. 이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나타난 기사가 있는데요.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요 세 개 회사에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대체 중에 있대요. 그리고 올해 초에요, 99.9가 10개예요 9999999999 급의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대량 생산 EUV용 소재 국산화 성공시켰다. 그러면은 이 솔브레인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요, 국내 기준으로 해서 40%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전율이 돋았던 게 이 반도체 소재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85%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30%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전자공시에서 시장 점유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와 계약을 하는 거냐 보면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공정용 화학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어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화학 등의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독점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잘 팔리나? 반도체가 63%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23%, 그리고 나머지 기타, 여기는 2차 전지와 전자재료와 그리고 바이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실적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745억에서 5,863억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재료 같은 경우에도 2,904억에서 3,201억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984억에서 1,147억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나름 비슷하기는 하나, 디스플레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절반의 비율을 이상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좀 못 미치는 아몰레드라던가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 이것도 같이 보면 좋겠죠. 수출 시장이 큰 편입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국내 판매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량 공급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경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판매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2,720억에서 3,222억으로 소폭 증가한 모습 보였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요, 6,913억에서 6,990억으로 역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판매 경로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법인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 MI,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솔브레인 시안과 중경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헝가리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체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표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내용대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1기, 32기 1분기만을 중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밖에 나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단위는 원입니다. 2018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821억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997억, 그리고 32기, 즉 2020년도는요 2015억으로 점점점 소폭씩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290억에서 310억으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 분기 대비 17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분기 대비 19억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그래도 단점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공시에 나와 있어요. 연결 재무 회사의 재무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환율이 10% 하락할 때는 251억의 부채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결 회사에 여기 단기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교를 해봤더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분기 증가를 했고요. 장기 단기 모두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공시를 보시면요, 시장의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투자를 하는데 주의를 해라 라는 부분으로 이 6번의 사업의 내용에서 6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외환 위험입니다. 외환 위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오가닉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미쯔비시 케미컬과 기술 제휴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노이즈로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분이 미쯔비시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40%를 지배하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여러 개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이것도 투자를 할 때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게 기업의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 전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브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죠. 2분기 매출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그래 컨센서스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분기 투자를 할 때는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매출도 동시에 상승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완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소재를 공급해주는 이 솔브레인 기업도 같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리포트에서도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높진 않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화장품과 세포치료 그리고 소변 검사기기와 같은 바이오 헬스 사업도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올라가진 않을까요? 라고 해서 확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테마라던가 이슈가 붙었을 때는 잠깐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자동차 모터에 사용되는 ND 마그넷, 그리고 태양광 등의 미래 사업 및 주도 사업에 대한 소재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수출 규제 이후에 불화수소의 거의 100% 완벽에 가까운 국산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서 불화수소의 우수함을 알리고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매출에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전자제로업의 경우에는 미래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라지만 곁다리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해요. 왜냐면은 매출의 비중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하면 사람들이 대다수 불화수소의 국산화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친환경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매출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먼저 파고들어야 될 부분은 그 기업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약점,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솔브레인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욕을 먹겠죠. 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내밀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이 수치에서 이게 제일 약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약점은 이거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은 보완될 것 같아. 이렇게 근거를 드는 이유는 해외 사례에서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실제 가지고 있는, 실제 증명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들이내밀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면은 정말 좋은 보고서가, 좋은 제안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CD, 아몰레드와 같은 진한 기술에, 진한 사업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기업이 정말 미래지향적이라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미래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및 반도체 대다수의 소재에 대체할 수 없는 불화수소 등의 미래 먹거리를 사업하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 투자증권 리포트의 의견에서 나온 대로 저는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적극 그 리포트에 공감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도 점점 부각화되면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공시를 보니까 이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 기업이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업 분할이라던가 아니면은 합병이라던가 이런 많은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이 호재로 작용이 될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이 될지, 왜냐면은 인수합병한 기업이 정말 망해가고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도 공시에서 그냥 제가 긁어온 겁니다. 여기 솔브레인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경영상의 주요 계약 같은 걸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2017년도 10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으로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투자자님, 제가 이거 투자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증자로 드려도 될까요?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또한 이 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지분을 통해서 경영권의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형님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솔브레인 괜찮다. 삼성전자가 정말 큰 형님으로서 이렇게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 만약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삼성전자가 본인들이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때려 말려서라도 삼성전자가 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전장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님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고 좋은 거다라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말을 참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의 말을 꼭 맹신하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로 가지고 가라. 아니면 이제 내 의견이 아닌 것 같아, 알뜰맨 말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건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 수 또 배워갑니다. 그리고 저도 또 찾아보고 이런 건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제가 솔브레인 기업
이렇게 마쳤고요. 구독자님께서 쌍방울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콘텐츠는 쌍방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댓글창에다가 요 기업도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만큼의 리딩, 그리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저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리포트가 있으면 리포트를 보고요, 그리고 전자공시 같은 거를 뜯어서 이 기업은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정도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 올리는 거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좀 더 알찬 기업 분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